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업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다운 기업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 전통주를 판매하고 있는 국순당이 막걸리 가격을 심하게 올린다고요. 이 서민술인 막걸리가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더니 가격까지 고급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막걸리 하면 우리나라 전통술인데다가 우리 뭐 대학교 때도 사실 막걸리 많이 마시잖아요. 주혜 씨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막걸리에 대한 아련한 추억들을 모두 갖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이 추억의 술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격이 인상된다는 점은 좀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까지 한데요. 이제는 더 이상 싼 술이 아닌 막걸리, 이 막걸리를 전문으로 판매했던 국순당이 막걸리의 가격을 최대 22%나 올린다고 합니다. 22%면 정말 엄청난 인상률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번 달부터 우리 쌀로 빚은 막걸리 페트 이 술이 1,100원에서 1,350원으로 250원가량 오릅니다. 22.73%나 인상을 하는 건데요. 이 밖에도 옛날 막걸리, 쌀막걸리 캔, 그리고 대박 생막걸리, 우리 쌀로 빚은 생막걸리, 아이싱 캔 등 대부분의 막걸리 제품을 한 18%에서 9%까지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막걸리 가격을 인상을 하자 여기저기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순당 측에서는 국산 쌀뿐만이 아니라 각종 원자재, 부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막걸리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올려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을까요?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비싼 막걸리를 사 먹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이렇게 싸고 맛있고 또 배부른 술인 막걸리가 이렇게까지 비싸지면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막걸리가 아무리 인기라도 국순당 너무 배짱을 부리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탄탄한 궤도에 올라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국순당이 이렇게 배짱을 부리다가는 정말 죽순당이 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가 넘는 인상폭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주류업계에서는 가격 인상을 해도 보통 한 자릿수 인상을 하는 것이 보통 관례라고 하는데요. 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순당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가격 인상 사실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일부러 속이려고, 숨기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높은 인상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국순당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가격을 이렇게 엄청난 폭으로 올려놓자 다른 이 막걸리 업계 역시 함께 가격 인상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걸리 1위 브랜드인 서울 장수 막걸리 등 유통업계와 함께 현재 인상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 달 정도부터 이 막걸리 주요 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벌써부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막걸리 인기가 한풀 꺾이긴 했잖아요. 이 가격을 올리는 것을 보니까 매출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이 막걸리가 한때 이 한류 붐을 타면서 한때 정말 인기를 얻기도 했었는데 수출까지 많이 됐었죠. 그런데 요즘에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또 사실 한풀 인기가 꺾인 것은 사실입니다. 막걸리 시장의 침체와 이에 따른 실적 감소가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전국적인 붐이 2011년 마지막으로 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최대 수출국인 일본 역시 엔저 그리고 소비자 취향의 변화 그리고 반한 감정 등이 섞이면서 수출길이 점점 막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이 막걸리는 1,886만 달러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8.9% 정도나 급감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국내 가정용 막걸리 소비 역시 지난해 2,750억 원을 기록해서 3%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올 1분기 국순당 매출의 경우는 216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6%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렇게 급격한 내리막길을 겪고 있다고 해서 이 소비자들에게 그 가격의 책임을 전가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나. 조금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조금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대표는 뭘 하는 걸까요? 이 얼마 전에는 배중호 대표의 고액 연봉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 이렇게 국순당이 죽순당으로 변하면서 정말 매출이 계속 곤두박질을 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순당의 배중호 대표의 연봉이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서 큰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국순당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배중호 대표의 급여는 7억 8,200만 원에 상여금 2억 4,300만 원을 합쳐서 총 10억 2,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금액이죠. 네. 한 달에 뭐 거의 한 1억여 원을 받는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지난해 배당금이 2억 8천만 원을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소득만 따져보면은 총 13억 원이 넘는 셈입니다. 국순당이 지난해 영업손실이 11억 8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23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출 1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11억 원에 불과한 이런 기업에서 이 대표의 월급이 10억 원이 넘는 약 13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가는 기업.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뭐 이 배종호 대표의 연봉을 주기 위해서 이 막걸리 사업을 한다 이렇게 봐도 정말 무방할 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연봉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경영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네, 이 국순당 안 그래도 이 대리점주들과 밀어내기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마무리는 좀 돼가고 있나요?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 대리점 이른바 이 밀어내기를 했다는 혐의로 국순당이 한때 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검찰의 밀어내기 수사에 앞서 또 지난해 2월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 원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09년 대리점주들의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항의를 해서 이른바 국순당 갑을 사태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공정위의 제소가 이루어지고 또 국회 조사, 민형사 고소고발, 법원 조정, 검찰 수사까지 계속 불협화음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리점주들이 국순당 본사의 밀어내기 횡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소하면서 아직까지 사태는 마무리 지어지지 않고 오히려 갈등은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혹은 몸에 좋지 않은 첨가물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이번 가격 인상으로 국순당이 미운털을 박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NHN 엔터테인먼트가 이 관람권 예매 사이트인 티켓링크를 6월 1일자로 인수하기로 했다죠. 네, NHN 엔터테인먼트 자회사를 통해서 티켓링크의 관람권 판매 서비스에 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티켓링크가 운영하던 관람권 판매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NHN 엔터테인먼트 소속 티켓링크 주식회사로 이전해서 영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티켓링크는 과거 1996년 처음 설립이 돼서 관람권 예매 분야에서 아주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액이 109억여 원에 영업 손실이 16억여 원, 그리고 당기순 손실이 21억여 원에 달했었는데요. 하지만 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관람권 분야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프로야구 티켓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인수를 진행하는 데도 앞으로 더욱더 사업 구상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포부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티켓 예매 사업과 게임 사업을 만나면 어떤 시너지를 낼까요? NHN 엔터테인먼트의 획기적인 사업 구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시면 아주 모바일 TV를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